오늘 영상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 2편으로 그가 친일파가 된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먼저 1편에선 이완용이 어떻게 친일파가 됐는지 한번 봤었는데요. 그때 쪽발이 일본 제국이 아주 잘 나갈 때였는데 일본 제국은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조선을 절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미리 쪽발이들은 손 써놓고 조선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는 마음이었죠.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완용의 나이 46살. 그는 이때부터 일본의 편에서는 친일파가 됩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삼킬 수밖에 없는 운명,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러다가 1년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까마귀가 날자마자 배 떨어진다고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완용은 이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리곤 이토의 말을 듣는 개가 되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에 왔는데 그의 이완용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을사조약을 맺어 을사오적이 됩니다. 네, 오자마자 바로 줬어요. 가장 중요한 외교권을요. 이때 그가 했었던 변명, 야 조선인들아 들어봐 리슨, 우리 외교권은 잠깐 일본한테 맡긴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조선의 외교권을 키운 다음에 다시 되찾아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희대 개소리를 해놓고 최고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일본한테 나라를 넘긴 친일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다는 건데요. 애초에 그는 미국을 좋아했던 친일파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어 그리고 영어밖에 못했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 이토 히로부미와도 일본어로 말하지 않고 영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딱 한마디, 천황폐하 만세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완용은 완벽한 민족의 배신자가 됐는데요. 그는 외교권 이후에 대한민국을 조금씩 계속해서 일본에다가 팝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의 개가 되고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태까지 자기가 모셔왔던, 하늘같이 모시던 고종, 조선의 왕이었죠. 그래서 곧장 이완용은 일본과 샬라샬라해서 고종을 협박한 다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나마 일본말을 잘 듣는 순종을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일본과 정미 7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서 군사권도 무력화시켰으며 이완용은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마저도 일본한테 팔아넘깁니다. 여태까지 판 것들, 외교권, 내부 정치, 사법권, 군사권 등등등 대한민국의 팔다리 다 잘라 팔아넘긴 다음엔 뭐였을까요? 네, 다음은 껍데기만 남았던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렇게 1910년 이완용의 나이 52살에 드디어 아예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일본한테 넘겨버리는 한일병합조합문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이완용은 변명부터 짓거리는데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휘갈겨 놓고는 기울어가는 조선을 지키는 결단이었다. 사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어 보니까 천하가 봄이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만 했죠. 이완용이 팔아넘겼었던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지만 그가 판 것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본한테 AS를 해줘야겠죠. 일제시대 당시의 한국인들은 당연히 해방을 원했고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에 상징적인 것은 바로 3.1운동이었죠. 3.1운동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덩어리였고 이완용은 3.1운동을 잠재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AS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뭐였냐?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잡겠다는 아이디어. 이는 즉 조선인 중에서 친일파인 사람을 헌병이나 경찰로 고용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직접 조선인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친일파 세력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친일파 조선인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같은 조선인을 핍박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3.1운동 때 이완용이 했었던 말, 우리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덕을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가만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라. 그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다. 이완용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쉽게끔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으로다가 가장 악독한 친일파만 받는다는 세 가지 업적을 모두 달성한 다음에 삼위일체로다가 역사적인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대한민국을 팔았으면은 일본한테 받은 돈이 있었겠죠.
이완용은 어차피 나라를 잃게 되는 거 최대한 개이득을 봐야 된다고 판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분과 의리만 앞서서 대체 뭘 하겠는가. 현실이 불가피하다면 일단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어내야 된다. 당시 이완용이 나라를 팔고 받은 돈이 15만엔, 지금 현재 가치로는 약 30억, 경성부의 조회로는 약 300만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를 또 현재 가치로 돌려보면은 60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죠. 600억 정도? 이완용이 똑똑한 게 현찰을 그대로 모은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실물인 수많은 땅부터 사들입니다. 투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는 경기도, 전라도 등등 닥치는 대로 땅 투기를 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은 대체 언제 되팔았을까요? 이것도 참 기깔난 게 일제시대 끝나고 1945년 광복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98%를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완용과 그 후손들의 재산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1992년 이완용의 후손은 서울의 땅 약 30억 원어치가 자기 친일파들의 땅이라면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소송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개꿀잼 몰카인지 이 토지반환 소송은 이완용의 후손이 이겼고 그들은 땅을 돌려받는데 성공. 또 이 땅을 돌려받자마자 곧장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고는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요? 네,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재산 환수 그딴 건 없었습니다. 거꾸로 돌려줬죠. 마지막으로 이완용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친일파가 된 다음에 이완용은 당연히 그가 죽을 때까지도 수많은 조선인들한테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의 집도 몇 번씩이나 한국인들이 불태워 버렸고 이완용은 죽을까봐 이사도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현역 군인이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했는데 이재명은 성공적으로 이완용의 허리, 어깨를 칼로 3번이나 찔렀습니다. 사실 이때 이완용은 죽어야 했지만 곧장 병원으로 가서 되살아났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때 이완용은 가슴에 칼을 맞은 뒤에 폐와 호흡기가 무척 안 좋아졌으며 매년 겨울마다 감기, 기침, 폐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 폐렴 증세는 이완용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사인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완용은 67세의 나이로 나라를 팔아먹은 15년 뒤에 죽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완용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전해지기로는 이완용이 했던 말은 앞으로 이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가 되거라 라면서 그의 아들은 또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또 다른 친일파 녀석을 까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 뽀로로.